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서체를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명조체와 고딕체, 이 두 가지 서체인데요. 오늘은 다소 생소한 질문을 던지며 영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여러분은 명조와 고딕이라는 이름이 어디서부터 유래된 것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명조체를 어디에서 많이 보셨나요? 아마도 책이나 신문, 혹은 시험지나 논문 같이 종이 문서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명조체는 이렇게 종이에서의 가독성이 좋다고 알려져 아날로그 문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죠. 그렇다면 고딕체는 주로 어디에서 쓰일까요? 여러분이 접하는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기사나 어플리케이션 등의 화면으로 접하는 글자들이 고딕체로 이루어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딕체는 명조체와 달리 가로와 세로의 획 대비가 크지 않아 글자의 농도가 일정하여 비교적 작은 크기나 디지털 문서에서 더 잘 읽힌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분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즉, 종이 문서라고 고딕을 사용하면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화면상에서 명조가 보기 힘들 정도로 읽히지 않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서체와 매체를 연결시켜서 학습되어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책은 대부분 명조체로 이루어져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접해왔던 화면상의 글자들은 대다수 고딕체였을 겁니다.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서점에서 책이나 시집을 샀는데 고딕체로 이루어져 있다면 매우 어색하고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책에는 명조체를, 온라인 매체에는 고딕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는 이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죠. 자, 지금까지 명조체와 고딕체의 사용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명조와 고딕이라는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명조체와 고딕체라는 서체가 우리나라에 처음 나타난 것은 1970년인데 최정호 선생이 한글의 명조체와 고딕체를 만드셨죠. 여기서 잠시 한글의 글꼴 디자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한글은 영문 알파벳과 다르게 기호를 조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서체 하나를 만들려면 자주 사용하는 글자만 해도 2350자, 만개는 11172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같이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컴퓨터도 없는 당시로선 글꼴을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된 작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호 선생은 명조체와 고딕체 같은 한글 서체들을 만들어내셨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최정호 선생의 서체만이 아닌 그것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명조 계열과 고딕 계열의 문자들을 뭉뚱그려 명조, 고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명조와 고딕이라는 이름 자체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데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명조와 고딕이라는 명명법은 일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최정호 선생이 서체를 만드셨던 1970년대의 시대 상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디지털 인쇄가 있기 전 당시는 사진식자라는 근대 서양 인쇄 기법으로 출력물을 만들던 때였습니다. 이 사진식자라는 기계는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어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당시 우리나라는 사진식자에 사용할 서체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글의 서체가 만들어지기 이전 일본은 이미 명조체와 고딕체라는 서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은 명나라 시절에 주를 이루던 서체와 비슷한 분위기의 글자라는 뜻에서 명조체라는 이름을 지었고, 미국의 산세리프 폰트 중 고딕이라는 이름의 서체와 비슷한 형태의 글자라는 의미로 고딕체라고 이름을 지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일본 업체가 수출을 하기 위해 한글 서체를 개발하기 시작하며 최정호 선생을 모셔갔고, 그렇게 만들어진 한글 서체가 우리나라로 다시 수입되어 온 것이 당시의 한글의 명조와 고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한글의 명조체와 고딕체는 별다른 명칭 변경 없이 일본에서 사용하던 명명법 그대로 한국에 들어와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최정호 선생은 생전에 명조체와 고딕체가 우리말 이름을 찾기를 바라는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 뜻을 따라 1992년에 문화체육부에서는 명조체를 바탕체로, 고딕체를 도둠체로 계칭하였습니다. 하지만 명조 고딕이라는 이름이 오랫동안 쓰인 상황에서 다른 이름을 붙이는 것은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뿐이라며 계칭을 반대하던 목소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때문인지 아직 명조와 고딕이라는 이름은 완전히 대체되지 않았고, 그 이름을 쓴 서체들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 이외에도 바탕체, 두둠체라는 명명법에는 또 다른 오류가 있는데,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바탕체는 바탕이 되는 글씨, 두둠체는 도드라지는 글씨라는 뜻입니다. 즉 명조체는 바탕에 해당하는 본문을 위한 글씨이고 고딕은 강조를 하기 위한 글씨이다 라는 뜻으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 종이 문서가 주를 이루던 90년대 상황에는 주로 명조체를 사용해 문서를 만들었기에 이 명명법이 적절했을지 모르지만, 현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디지털 문서에는 오히려 명조보다 고딕으로 이루어진 문서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크게 봤을 때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명조체와 고딕체를 대체하기 위한 또 다른 용어로 부리체, 민부리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지칭법은 세리프, 산세리프라는 영어 이름과 잘 대응하면서도 특징을 잘 나타내는 용어이기에 더욱 적절한 표현 방식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명조체와 고딕체의 사용과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명조와 고딕이라는 이름과 그 글꼴들이 조금 다르게 보이시나요? 이 영상이 한글 글자꼴을 조금은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커머였습니다.